다시 취소됐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발을 의심해야 되는 소견입니다.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검사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 각자 용도가 조금씩 틀려요. 암세포가 당분이나 아미노산을 좋아하니까 그럼 당분을 끊자, 뭐 그런 영양소 공급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좀 네, 우리 의사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갑상선 브로스의 갑상선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빅브라더 장하석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피 검사 항목과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추적 검사 내용에 대한 게 이야기 주제예요. 근데 추적 관찰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막 추적한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네, 바로 그게 나쁜 거를 색출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불리게 되는데 암을 치료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사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적을 추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겠죠. 재발 검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다루었던 피검사 항목과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나 뭐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그림이 엄청 간단한데 오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학회에서 할 때는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정말 슬라이드 한 장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죠. 내용은 근데 저희는 교수님들이 아니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에서 갑상선 이제 피 검사는 저위험군 즉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면 된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혹시 갑상선 기능이 약해서 보충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뭐 약간 기능 항진이 되어 있어야만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약간 항진을 만들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이렇게 낮춰놓으면 지역에 있는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당신 수치가 너무 높아요. 다시 약을 조절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이제 빌드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이제 낭비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가 비정상적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 정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비정상을 일부러 유지를 하는 거를 꼭 그런 내과를 갔을 때나 검사를 하셨을 때, 검진을 가셨을 때 말씀을 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때 저희 장하석 교수님이 따끔하게 얘기하셨죠? 당신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이제 그 말 해야지. 이렇게. 몇 년 차인데. 몇 년 차인데? 이러면서 짬바가 있는데?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경 이후가 되거나 고령층이 되면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다는 사실. 그 이제 다음을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목표로 하냐면 타이로글로불린 우리가 TG라고 줄여서 부르는 저것을 가장 최저가 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이제 갑상선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전절제를 했고 방사성 동요소 치료를 해서 조직을 싹 다 쓸어버렸다. 없애버렸다 하면 이게 제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계속 제로가 나오면 이 병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뭐 높게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점점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재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제로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제 또 예외가 있어요. 반절제 환자들은 이 수치 의미가 없습니다. 또 글로불린 항체가 높은 경우는 TG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한 TG는 참고치로만 쓰일 뿐이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걸 재발이니 뭐니 판단할 수가 없고 방사성 치료가 끝마치고 3개월 후 검사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 아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정상인 수치가 나오죠. 정상인들은 저 정도면 이제 우리가 정상이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갑상선약, 신지로이드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게 거의 체크가 안 될 정도 레벨로 0.1 이하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약을 끊었다면 한 1.0 정도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계속 검사를 하다가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저희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계속 낮은 대로 이게 쫙 유지가 되잖아요. 안전한.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병이 없다, disease fre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더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면 저건 병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디지즈, 그래서 저게 더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지 않다, 길게 지켜보는.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일 문제되는 상황이죠.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저걸 생산하는 그런 세포들이 성장하고 있다, 더더욱이 이게 억눌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는 철저하게 정말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색깔만 봐도 딱 삐뽀삐뽀 지금 딱 문제다 이런 색깔로 딱 보여 있거든요. 마음에 들죠?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삐뽀삐뽀 상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엔가 암세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있으니까 TG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은 이제 저런 스테이블 디지즈 스테이터스에서는 이제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으면 저걸로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안심하고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번 정말 삐뽀삐뽀 상황이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찾아서 그래도 안 보이면 또 다른 방법을 쓰든지 또 이렇게 그 다음 검사를 또 반복하든지 하는 거지, 저렇게 스테이블 디지즈나까지는 그래도 조금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어딘가에 암이 있다. 이 말 자체가 되게 너무 막연하고 환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지 모르고 뭔가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지난 시간에 칼시토닌이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타임이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TG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응용도 하고 이게. 영혼이 너무 없으신데? 아니 진짜로 이제 대단한 거죠. 이거 그런 게 정말 있어요. 아, 실제로 TG 더블링 타임이라는 게 임상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2011년 논문으로 나온 것인데, 칼시토닌과는 조금 다른 것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미만이면 10년 생존율이 50%, 3년 이상이면 거의 100% 생존한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TG 수치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2011년에 논문으로 나왔으니까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예요. 저런 개념이 정립됐다고 하는 건 이제 사실 칼시토닌 더블링 타임 훨씬 더 전에 정립됐던 이야기인데 그걸 응용한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이걸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관들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검사 항목 순서대로 TG 항체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일종의 면역 항체예요.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게 갑상선 안에 있는 림포사이트라고 림프구에서 많이 생성이 되죠. 근데 그거 외에도 갑상 밖에 있는 림프절이라든지 골수라든지에서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이 없어지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제로가 되지는 않는데요. 체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항체를 생산해내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건 체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에서 좀 특징적으로 그래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쇠그램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TG를 잴 때 그걸 이제 블락킹 해버리기 때문에 TG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서도 한 10%에서 20% 정도 환자들에서는 검출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한 1,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싹 감소해서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치솟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재발을 의심해야 되는 소견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재발을 의심해야 될 것 같은 게, 낮아졌다가 올라간 상황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렇게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도 힘들지만 의사분들도 판단하기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TG 검사에서 뭔가 나쁜 상황이 되면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초음파 사진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초음파는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피검사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외를 했어요. 근데 초음파 검사도 굉장히 비싼 검사 아닌가요? 근데 사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초음파를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매번 외로울 때마다 다 찍지는 않는데, 이건 뭐 의사들 성향에 따라 다 틀리긴 합니다만, 피검사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초음파를 그 매번 올 때마다 같이 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 우리는 이제 한 번씩 건너뛰어요. 퐁당 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에 한 번 더 다른 게 추가되는 게, 한 번 띄어서 초음파하고 한 번 쉬어서 그다음 CT 찍고 이런 식으로. 그 저는 내 프로토콜은 그렇고요. 초음파는 아주 좋은 검사하고 편하고 다 좋은데 굉장히 얕은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깊이 있거나 뭐 뼈 뒤에 숨었다거나 기도 뒤에 숨었다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가슴 속도 볼 수가 없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항수 교수님 퐁당퐁당이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되는 이유는 뭔가 좀 더 심각한 환자분들을 많이 봐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뭐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이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검사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 각자 용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 내용은 이전 수술을 위한 검사를 얘기하면서 한번 다룬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저건 어떤 때 써요, 이건 어떤 때 써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그래도 그걸 상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면, 초음파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얕은 부분을 굉장히 잘 볼 수 있고, 전이를 보는데 이제 임파선들 전이가 많으니까, 전이나 재발이나 비슷한 말이지만 그걸 딱 보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래 초반에는 좀 자주 합니다. 6개월, 12개월 이 정도에 진행을 하면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괜찮으면 이제 좀 인터벌을 늘려서 또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찍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건 CT인데, CT도 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검사고 거의 초음파와 유사한 프로토콜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와 상호 보완적인 진단 효과가 있어서 컴비네이션을 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프로토콜은 같다고 보여져요. 다음은 방사선 요오드 스캔인데, 이전 시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스캔을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도 치료 후에 이 스캔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원리는 치료하고 똑같은데 용량 자체를 낮춰서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TG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유용한 검사가 되겠죠. 하지만 치료를 할 때처럼 갑상 호르몬을 끊고 저요드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저위험군에서는 초음파와 피검사에서는 뭐 괜찮으면 굳이 정기적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위험군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이런 검사는 거의 좀 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치료 후에 한번 해보는 게 좀 유리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이런 이유로 이제 꼭 정기적으로 찍어본다는 기관이 있긴 한데, 뭐 무슨 검사든 고생하거나 비용이 들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우리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게,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할 때 식이 조절해야 되고 약 끊어야 되고 사람이 팅팅 붓고 하는데, 굳이 사진을 찍자고 이 고생을 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다음 검사로는 펫스캔인데, 이 검사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당분을 더 많이 사용한 특성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달라서 당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분암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펫 찍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전신전이가 의심되거나 분화도가 나쁜 상황에서는 예상될 경우에 찍는데, 펫이 이게 진단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검사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이가 일어날수록, 그리고 분화도가 나빠질수록 갑상선암 세포도 당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주로 피검사에서 TG는 나오고 초음파, CT, 전신 요오드 검사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두암이나 여포암 같은 분암보다는 저분암, 미분암 등에서는 요오드 스캔보다는 진단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제가 이 설명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약간 그 펫스캔이라는 게 암세포가 당분을 좀 더 많이 쓰는 특징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찍는 검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암세포가 당분이나 아미노산을 좋아하니까 그럼 당분을 끊자, 뭐 그런 영양소 공급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잖아요. 지금도 예, 있어요. 예, 예. 지금. 그 헛기침을 하실 아, 정도로 예. 이제 사례가 들릴 정도로 우리 의사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암이 진단되면 뭐 육류 다 끊어버리고 뭐 쌀도 안 먹고 밀도 안 먹고 그래서 거의 영양실조 되듯이 이렇게 막 정말 풀만 먹는데 조금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오히려 암 환자들은 더 잘 먹어야 됩니다. 그 힘든 치료를 견디고 수술도 견디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제 나름대로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몸에 기생충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 그렇게 되면 그 기생충도 산소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 기생충을 잡겠다고 내가 오늘부터 숨을 쉬지 않으리. 이해가 되죠? 그런 방식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의사들 경기 이렇게 보셨죠? 그렇게 됩니다. 그 예전에 뭐 벼룩 잡자고 집 불태우는 것 같은 경우라는 거네요. 근데 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동안은 요새 좀 없어 뜸하던데 뭐 TV에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암만 걸렸다 그러면 산으로 들어갔고 산에서 다 치유됐다 이런 걸 요새 좀 그래도 좀 각성이 되는 좀 덜하던데요. 자, 명심할 거는 암은 감기가 아니에요. 둔다고 낫는 게 아니고 칡뿌리 캐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칡 말고 다른 것도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게 많았어요. 막 의사가 못 고친 병인데 내가 산에 가서 자연 치유를 했다. 이런 방송이 되게 많아서 혹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했는데 산에 들어서 고쳤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저희 선배 의사 교수님인데 그분이랑 이제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우연히 틀어준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떤 환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의 명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찾아갔는데 자기가 위암인데 위에 있는 걸 수술도 못 한다고 했다. 근데 자기가 산에 들어가서 어떤 약초를 먹고 이렇게 나았다. 되게 혹하는 그렇죠. 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달랐던 거예요. 그 환자의 위에 종양이 있는 건 맞답니다. 맞았는데 그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 염증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양성 종양은 몸에 점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손댈 필요 없다. 그냥 두고 봐도 된다라고 했더니 이 환자가 곡해한 거예요. 아, 이 의사가 나를 포기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이렇게 유명한 의사도 수술을 못한다, 불치라고 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약초를 먹고 이렇게 나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황당해하는 거죠. 야, 저거 진짜 뭐 말을 못해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뭐 저희를 포함해서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장 선생님도 방송에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자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는 환자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환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 의사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캐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환자가 이제 어버어버 하는 거죠. 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비슷하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말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0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와서 그래요. 당신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 관점으로만 본 거예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뭐 꾸준히 잘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장은석 쌤 말이 믿음이 가는 게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호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강아지를 호미로 지어야겠다고 그만큼 말의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분 댓글에 뭐 20년째 듣고 있어요. 호미로 막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채널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파이팅! 화이팅! 네. 그럼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해서 재발이나 전이가 발견되면 치료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죠. 자, 재발이나 전이가 발견되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그 부분을 완벽히 절제해내는 것이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신적인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치료도 수술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든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도 각 환자들 그리고 질병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재발과 전이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을 할 내용은 접어두고 마지막으로 추적 관찰 오늘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주시죠. 자, 추적 관찰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옵티지라는 말은 갑상선 호르몬을 끊고 잰 티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옵티지가 좀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처음 내용은 2 이하보다는 1 이하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 1 이하로 측정되면 병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초음파, CT 등 검사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암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냥 관찰을 하거나 아예 방사능 요드 치료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방사능 요드 스캔을 찍어본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준비를 해서 진단적 영상 하나만을 얻을 바에는 차라리 아예 치료를 한 번 더 하고 영상을 얻는 것이 낫다. 우리 기관은 이 상황에서 이제 주로 고용량 방사능 요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검사들, MRI, 펫스캔을 포함한 검사에서 병이 있는 부위가 발견되면 적절한 제거 방법을 써서 치료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건 수술이다. 그런데 재발된 곳이 수술하기 너무 곤란하고 어려운 부위라면 그때도 역시 고용량 방사능 요드 치료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의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 끄트머리 하나가 더 있는데 재발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요 다음에 한 번 더 요 주의 관찰을 하든지 아니면 좀 블라인드한 방법이지만 강하게 한 번 더 방송 동영 수치를 하든지 이런 방식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극 TG라고 하는 게 오프 TG라고 하는 게 우리가 키를 턴온 한다, 턴 오프 한다. 오프라고 하는 게 호르몬을 끊었다, 오프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이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과 바로 전 시간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치료 얘기는 좀 심각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보면서 저희 두 분 교수님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